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대한민국 U24 대표팀과 일본 U22 대표팀 간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망의 결승전 한일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일본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19위 자리에 위치한, 원래는 우리나라보다 한 수 위에 축구 시스템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헨트의 홍현석, 거기에 다수의 국가대표 및 K리그 최상위급 선수들이 포진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 대표팀은 U22 멤버, 와일드카드도 없고 대학리그 선수까지 포함된 그나마도 2-3군급 전력의 팀이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은 이번 대회 객관적인 시장까지 순위가 5위 정도에 그치는 팀이었고, 우리 대표팀보다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선수단의 시장 가치가 책정이 된, 사실 10배 정도의 차이라면 예를 들어 토트넘 하스포와 2부 리그 중위권 정도의 팀이 맞붙는 것과 비슷할 정도의 큰 차이이기 때문에 한일전이라는 타이틀에 비해서는 사실 좀 맥이 빠지는 우리 대표팀이 거의 무조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황선홍 감독은 이광현 골키퍼, 황지원, 박진섭, 정우영, 백승호, 조영우, 고용준, 이한범, 정호연, 이강인, 박규현 선수까지 결승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 핵심 미드필더였던 홍영석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되었고, 4강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던 엄원상 선수가 빠지는 등 오히려 4강전 때보다는 다소 약한 라인업으로 오늘 결승전 일본 대표팀을 상대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1분 만에 타이오 히라오카 선수가 측면 드리블 돌파를 통해 황지원 선수를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렸고, 박스 안에서 볼을 이어받은 고타로 우치노 선수가 완벽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압도적인 경기가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본에게 선제골을 먹고 시작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전반전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실점 이후 확실히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사실상 실점 이후에는 거의 원사이드한 내용의 경기를 펼치면서 시종일관 일본 대표팀을 몰아치는 최소 7대3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실점 직후에는 다소 조급한 플레이를 펼치는 느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의 흐름과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결국 전반전 25분 황지원 선수의 완벽한 크로스를 이어받은 정우영 선수가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환상적인 헤더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우리 대표팀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우영 선수의 이번 대회 8호 골 득점과 함께 1대1 동점으로 전반전 경기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후반전에도 우리나라 대표팀은 계속해서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를 펼쳤는데, 일본 대표팀은 사실상 전반전 1분 득점 이후에 우리 대표팀을 위협할 만한 찬스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수들의 기본적인 기량 차이가 두드러졌고, 우리 대표팀은 계속해서 일본의 골문을 휘몰아친 끝에 55분 조용욱 선수가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수비수를 제치고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일본 대표팀의 사기를 꺾는 역전골을 장렬시켰습니다. 이후 우리 대표팀은 순간순간 일본의 미약한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리드를 지켜내는 데 성공하면서 2대1로 승리. 2014-2018년 대회에 이어 이번 2022 대회까지 아시안게임에서 3연패라는 업적을 달성해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선수들은 전원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병역 문제를 오늘로써 완전히 해소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축구를 위해 유럽에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 간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경기에 대한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황선홍 감독 마음에 안 들어도 교체랑 선수 관리는 인정해줘야 한다. 대회 시작 전에 처참했던 경기력을 실드하긴 어렵겠지만 이번 경기는 선수들 관리해주는 거랑 교체 시원시원하게 가져간 거 마음에 들었다. 역대급으로 순조롭게 간 아시안게임일 듯. 황선홍 감독 금메달 대단했다. 솔직히 전술 별로인 건 어쩔 수 없으나 대회 운영이 미쳤다. 좋은 코치들만 붙는다면 괜찮을 듯한데 계속 이런 상황이면 불안하다. 조영욱 드디어 연령별 대표팀 은퇴, 85경기 38득점, 그동안 고생했다. 그리고 은퇴식은 금메달 시상식으로 해피엔딩. 황선홍 감독 잘했다. 칭찬할 건 하자. 공격을 떠나서 모든 경기 실점 장면 딱 2번 말고는 상대팀 위력적인 유효슈팅 생각난 게 없을 정도로 수비 조직력을 잘 만든 감독. 심지어 유일한 홀딩 미드필더인 정호연 로테이션 돌리면서 해낸 게 놀라울 정도다. 일본이 힘 빼고 나오건 뭐건 남는 건 기록이다. 계속 그렇게 나오면 우리만 땡큐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와라. 역설적으로 파리 선수인 이강인을 파리 올림픽에서는 못 볼지도 이번에 군면제 따서 파리에서 차출 거부 때릴 듯. 역대급으로 욕먹고 시작했는데 가장 개꿀 쉽게 우승했다. 황선홍 감독 그동안 앞으로 공격 많았는데 오늘 다 잠재웠다. 황새 결단력 교체력은 진짜 찌렸다.
황선홍 감독 아시안게임 7전 7승, 27득점 3실점 등등 많은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일본 대표팀을 꺾고 결국 결과를 얻어낸 우리 대표팀의 성과에 대해 크게 기뻐했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아시안게임 3연패에 크게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황선홍 감독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온갖 비판과 비난을 들으면서 대회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금메달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대표팀이 거의 압도적으로 독보적인 전력을 가지고 나온 대회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시안게임 3연패라는 업적은 분명 대단한 업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강인, 이한범, 정우영, 홍현석 등 유럽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로서는 오랫동안 유럽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다른 K리그 선수들에게도 유럽 진출의 기회가 오늘 경기로서 열린 만큼 이번 대회 우승은 향후 한국 축구의 더 큰 발전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